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한국인의 사망원인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병, 바로 암이죠. 이렇게 위험률이 높은 만큼 의료비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보험 준비가 필수로 여겨지고 있는 질병입니다. 이왕 준비하는 암보험, 가성비 있고 실속 있게 가입한다면 참 좋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속 있는 암보험 준비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암보험 아직 없으신 분들은 물론이고 리모델링 원하신 분들까지 오늘 강의 시간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S사의 암만 봐도 암보험, 증권 분석까지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 통해서 특히나 암보험에 대한 핵심 정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도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1:1 상담이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 통해서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꼭 필요한 암보험을 실속 있게 준비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남선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남선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속 있는 암보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볼 수 없었던 꼭 필요한 보장만을 골라서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제는 암보험도 내 맘대로 골라서 가입을 할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40대 주부인데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이 필요해서 이것만 따로 골라서 선택해서 가입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실속 있는 암 보장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이 발생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유전, 가족력이라고도 하죠.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가능성을 미리 파악을 해서 보험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후천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잘못된 이렇게 식습관, 음주, 흡연, 만성 감염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네. 부모님을 뿐만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해서요. 위로는 우리 아빠, 엄마, 부모님이 계시고요. 그 위로는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님이 계시죠. 이렇게 3대 직계 가족까지가 또 우리 가족이고요. 그리고 이모, 고모, 그리고 사촌까지도 이렇게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2명 이상이 있을 때 가족력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가족력이 무섭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위에 관련해서는요. 비슷한 생활 습관, 식습관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위암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2배 이상이 증가되고요. 간 경우에는 만약에 가족력이 있는데 B형이나 C형 간염을 보균자이다. 이런 경우에는 무려 70배 이상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간암이 진단받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런 경우라면 간암에 대한 보장만 크게 확보하시면 조금 더 든든한 보완이 되지 않으실까요? 여성분들이 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유방암에 관련해서는 어떨까요? 우리 언니, 여동생이 자매가 암 환자였을 경우에 나도 유방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무려 40배가 넘습니다. 어머니가 유방암 환자였다면 20배 이상이 되고요. 미국의 유명한 안젤리나 졸리라는 배우는 실제로 어머니가 유방암이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본인이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건강할 때
가슴 절제 수술을 받아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그런데 이렇게 가족력으로 유방암이 있었다고 했을 때 난소암에도 2배 이상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천적인 이유만으로 저희가 암 진단을 받는 건 아니죠. 환경적인 후천적인 요인도 있는데요. 직업에 따른 암 발병률도 보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17년까지 17년 동안 암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의 어떤 직업을 통계를 냈는데요.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요. 남성인 경우입니다. 남성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요. 위암, 간암, 대장암이 모두 사무직에 근무하시는 분들보다는 빈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요. 또 의외로 갑상선암 경우에는 사무직에서 근무하시는 남성분들이 조금 더 빈도율이 높았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 일단은 갑상선암은 제외를 하고 주부와 사무직으로 구분을 했을 때 유방암에 대한 발병률은요. 사무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더 높게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암의 발병률 순위는 어떨까요? 남성분들은 단연코 부동의 1위가 위암입니다. 위암이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만 해도 갑상선암이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가 이제 유방암이요. 가장 최근의 통계입니다. 1위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빈도율이 높은 또 내 생활 환경에 맞는 이런 부분은 내가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암보험을 우리가 일률적으로 기존에 가입했던 일반암 보험과 그리고 이렇게 선택별로 부위별로 선택을 해서 가입할 수 있는 암의 보험료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40세 기준의 보험이고요. 기준은 1,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일반암에 가입을 했을 때 보험료가 12,050원입니다. 위암만 따로 꺼내서 선택해서 가입을 했을 때는 1,840원이고요. 간암으로 따로 꺼내서 선택을 해서 가입한다면 1,940원이고요. 여성 생식기암 그리고 남성 생식기암도 이렇게 각각 따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대 3,0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제가 1,000만 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성 생식기암에는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모두 포함이 되고 남성 생식기암에는 최근에 빈도율이 높아지는 전립선암이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일반암 우리가 그동안 가입해왔던 암에 대한 보장 부분과 따로따로 하나씩 꺼내서 가입했을 때 보험료 차이가 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좀 확률적으로 위험할 것 같은 암에 대한 그 보장들만 쭉 나열해서 예시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인 암, 모든 암에 걸렸을 때 우리가 1,0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유사암이라고 연기암, 일반암에서 보장이 안 되는 암도 1,0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 갑상선암이나 간암, 대장암, 또 위암, 생식기암까지 모두 이렇게 1,000만 원씩으로 나열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에 내가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일반암에서 일단 진단비를 받겠죠. 그리고 생식기암에서도 진단을 받습니다.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은 어떠셨나요? 진단비는 한 번만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 아시죠? 그러면 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진단비는 소멸이 됩니다. 더 이상 받을 게 없지만 이렇게 내가 유방암으로 일반암과 생식기암 진단비를 받았다고 하면 유사암이나 이것들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라지지만 나머지의 암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 번 더 진단을 받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나누어서 선택해서 가입을 했을 때 보험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궁금하시죠? 네. 20년 납입을 하는 거고요. 90세까지 보장을 받는 겁니다. 비갱신형입니다. 여성분들을 보시면 30대부터 60세까지 모두 보험료가 2만 원대로 가능하십니다. 남성분들은요. 30세는 2만 원대고 40대는 3만 원대, 50대는 이렇게 60대는 5만 원대로 조금 올라가네요. 60대에는요. 유사암을 400만 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참고로 좀 하시고요. 최대 3,000만 원까지 선택할 수 있지만 제가 나열해서 가입했던 암이 모두 30대부터 60세까지 여성분들은 2만 원대로 가입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보험료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무해지 보험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 형태의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라면 환급
발생이 되는 부분이죠. 제가 실속 있는 암보험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가입이 가능한 연령은요, 15살부터 75세까지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무해지보험 아니고 비갱신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90세까지 혹은 100세까지 만기를 조절해서 가입이 가능하시고 최근에는 암보험이 많으셔서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싶어도 업계 누적이라든가 한도 초과로 가입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한도에 걸리지 않고 부위별로 선택해서 3천만 원씩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하실 때 내가 필요하지 않아도 사망보험금이라든가 꼭 넣어야 되는 경우 있었잖아요. 연계되는 거 없습니다. 꼭 필요한 암에 대해서만 선택을 해서 암보장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납입 면제 중요하잖아요. 납입하시는 동안 혹시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진단을 받게 되면은 더 이상 보험료 내지 않아도 보장만 받으시면 됩니다. 네, 대부분의 분들이 암보험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나의 가족력이라든가 후천적인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위험할 것 같은 암만 골라서 오히려 보험료는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면 그야말로 실속형 보험이 되진 않을까요? 제가 준비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남선희 전문가와 라이플래너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실속 있는 암보험에 대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특정 암만 여러분들이 쏙쏙 골라서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시간에 좀 강의 시간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보험료는 저렴하게 챙겨보고 싶으신 분들 많은 연락 주시고요. 암보험이 이미 있으신 분들도요. 추가로 좀 원하는 보장을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도 연락 주신다면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 이어갈게요. 네, 여러분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이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들에 대해서 전문가와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맹충호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시청자분들과 어떤 증권 좀 살펴볼까요?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제목부터가 좀 재미있는 네. 보험인데 이제 일단 암보험이에요. 암보험인데 증권을 우리가 이제 자주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증권 내용은 보면 대충 어떤 내용이구나라고 이제 알 수 있는데 예. 증권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그 약관에 있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증권에 없는 그 약관을 오늘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보험 이름이 살펴보니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암만 봐도 암보험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암보험에 대한 보장을 좀 잘 챙겨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목 보면 딱 이제 예. 어떤 보험인가 알 수 있잖아요. 네, 상품명을 보면 암만 봐도 암보험이에요. 예. 암보험이라는 것을 이제 예. 집중적으로 알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상품명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다른 내용들을 좀 볼 수 있는 게 옆에 보시면은 15년 만기 해갖고 갱신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돈을 내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형태로 되는 겁니다. 이제 만기이기 때문에 갱신을 하는 거고요. 계약자가 계약할 당시에 49세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예. 49세에 암보험을 이제 선택했다는 것을 조금 더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49세 여성이 암보험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이제 보험 나이가 이제 만 나이잖아요. 그럼 50세잖아요. 예. 그러면 위험으로 보면 위험률이 증가하는 그 시기에 준비를 한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50이 넘어가고 나면은 이제 보장을 좀 제대로 받기 시작할 수 있는 나이이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네. 65세 전까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통계, 3명 예. 중에 1명은 암이다라는 통계가 거의 대부분 65세 이전 통계예요. 예. 그러니까 65세를 기점으로 발생이 많이 되고 그 이전이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50세 만약에 그 보험을 준비를 했는데 15년 갱신이에요. 그러면 64세 발병률이 가장 높은 시기에 다시 갱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주계약이 보면 그 주계약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유방, 자궁, 전립선 암 이외의 암에는 2,500만 원이 주계약 주담보 내용이에요. 그 밑에 있는 글씨에 유방암 또는 자궁암, 우리 생식기암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이 부분이 1,000만 원, 전립선 암은 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일반 암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 관련된 암, 생식기암이나 전립선암,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뭐 생식기암은 아니지만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봤을 때 통계로 봤을 때 계속해서 1위를 하고 있었던 여성의 예. 중요한 그런 암 발생률이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생식기암이 많이 발생이 되면서 생식기암하고 전립선암은 여성한테는 1, 2위를 다투는 중요한 암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암은 1,000만 원 내지 또는 500만 원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난 2,500만 원, 주계약 2,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암보험을 준비했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500만 원은 맞지만은 여성에서 주로 걸리는 확률이 높은 암은 1,000만 원 또는 500만 원만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발생률로 봤을 때는 적은 주계약에 암보험을 준비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예, 남성이었다면 이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여성이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많을 수밖에 이제 없었습니다. 자, 다음 증권에 보시면 이제 특약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데 제목이 암만 봐도 암보험인데 두 번째, 세 번째 선택되어 있는 특약 보면 내추럴 급성 심근경색이죠. 예. 그래서 이게 제목은 암이지만은 암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증권을 보면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밑에 내용들을 보면 그냥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신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입원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예. 고해감이라든가 항암 치료, 소해감, 암 사망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증권 내용은 여기까지 해도 별도 특이한 건 없겠다 싶은 내용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보실 내용이 뭐냐면 납입 면제입니다. 왜냐하면 주계약과 이 특약이 모두 다 납입 면제로 인해서 어떠한 혜택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증권에는 없다라는 거죠. 약관에 있는 내용인데 납입 면제가 첫 번째 보면 조건이 보면 빨간 글씨만 한번 보시면요. 여러 신체 부위의 장애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애 상태가 됐을 때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암으로 인해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입니다. 예. 두 번째. 그러면 납입 면제가 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조건이죠. 50% 이상의 장애를 있거나 아니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근데 단서 조항은 기타 피부암, 그러니까 유사암이죠. 유사암이나 예. 대장암을 뺀 나머지 일반암을 진단받았을 때 납입 면제를 받는 겁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두 가지 중에서 납입 면제를 받으면 나머지 특약도 전부 다 납입 면제를 같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예, 납입 면제를 받게 되니까 납입 면제 일단 납입 면제 받으면 좋은 게 뭐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부터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그렇죠. 뜻 아닌가요? 예. 가장 장점은 돈을 내지 않고 그러니까요. 나머지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가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여기도 납입 면제를 받으면 다른 특약에 대해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약관에 살펴보니까요. 내지 않아도 되는데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한정돼 있었어요. 글자는 예.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거 표처럼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자, 어떤 시점이면 보험을 가입하고 쭉 돈을 내다가 지금 파랗게 좀 표시되어 있는 그 시점에 납입 면제가 된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경우가 납입 면제가 되겠죠. 그러면 납입 면제가 그때부터 계속 돈을 내지 않아요. 예. 그리고 다시 주계약이 갱신일, 그러니까 15년 갱신 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15년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갱신이 되잖아요. 예. 그때부터는 다시 보험료를 납입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특약 부분에 대한 보험료는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주계약 갱신일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암 발생으로 인해서 갱신된 것과 50% 이상의 후유장애가 돼서 갱신됐을 때 시점이 좀 틀린데요.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납입 면제를 우리가 계속 돈을 안 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15년 만기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갱신이긴 하지만 무슨 뜻이냐면요. 15년 만기 시점이 될 때까지만 납입 면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 납입을 14년 동안 하고 납입 면제를 받고 1년 후에 갱신을 해야 되면 납입 면제 기간은 1년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납입 면제 기능이라는 게 뭐 평생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네요. 그렇죠. 예, 이게 갱신형 보험이 갖고 있는 약간 위험이긴 한데 예. 근데 모든 갱신형 보험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갱신형 보험은 똑같은 갱신형이긴 하지만은 납입 면제 받는 시점부터 최고 보장해주는 기간까지 납입 면제가 되는 보험도 있고요. 갱신형 중에서는 예. 지금 보는 것처럼 만기 시점, 그래서 갱신되는 시점까지만 납입 면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약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증권에는 없기 때문에 예. 같은 갱신형 보험을 내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어떤 형태로 납입 면제가 되는지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갱신형이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보장을 받는다, 그리고 언제까지 납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증권 같은 경우에도 보면 15년 갱신도 있고 중간에 보면 3년 갱신도 있어요. 근데 15년 갱신하는 그 담보 같은 경우에는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데 또 3년 갱신하는 거는 80세까지만 보장을 해준대요. 조금씩 다르네요. 예, 틀리죠. 근데 3년 갱신, 왜 굳이 15년 갱신에 중에 3년 갱신이 껴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게요. 좀 일일이 같으면 좋을 텐데 다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이렇게 갱신을 적용하는 이유 중에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위험률을 알 수 없어서. 아.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년이라는 것은 15년 정도의 어느 정도 위험률을 반영해서 보험료를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예. 3년 갱신 같은 경우에는 위험률이 너무 빨리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직 위험률을 다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갱신 주기를 짧게 함으로써 보험회사가 손해율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죠. 보험회사가 이걸 통해서 좀 조절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왕이면 15년 갱신이어도 전체가 15년 갱신이면 좋은데 예. 신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3년 갱신이잖아요. 그러면 3년마다 입원 일당이 만약에 많이 지급됐다라고 하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겠죠. 아마 할인은 안 해줄 것 예.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항암 치료입니다. 요즘에 암 치료 어떻게 하시는지 기억하시나요? 예전에는 대부분 수술했어요. 예. 근데 요즘엔 수술 많이 안 하죠. 그렇죠. 비수술로도 정말 많이 치료를 잘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비수술로 치료를 하는데 그 이전에 요즘엔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항암 치료, 예. 방사선 치료. 요즘에는 이렇게 약물 치료를 먼저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수술보다도 오히려 그런 치료를 많이 하니까 지급으로 봐도 보험회사가 손해율이 높아질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 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요. 그래서 3년마다 내가 보험료를 높게 가져갈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가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같은 갱신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갱신 주기가 짧은 것은 내가 뭔가 조금 위험한 것을 같이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되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또 얼마나 오를지도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보험료 측면에서도 되게 걱정스러울 수 있는데 예. 갱신 주기로 보면은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5년 갱신이잖아요. 그러니까 15년 갱신이면 49세부터 갱신하면 만약에 64세, 79세쯤에 갱신을 할 거고 79세 요즘에 80세면 건강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한 번 정도 갱신을 더해서 90세가 넘을 때까지도 일단은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3번 갱신을 하셔야 되는데 납입 기간으로 보면은 그러면 3번 했으니까 45년 동안 납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년 납 비갱신하고 비교해봤을 때도 2배가 넘죠. 그러네요. 좀 아득하게 느껴지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갱신이라는 것은 돈을 떠나서 일단 내가 내야 되는 시기가 70세, 80세, 90세라는 거고, 자, 갱신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좀 정리를 조금 해봤는데, 그 약관에 있는 내용을 또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준비를 했냐면 요즘에는 갱신보험이 워낙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갱신을 좀 잘 아실 필요가 있는데 갱신 관련 내용을 보시면 이럴 때 갱신은 되고 이럴 때 갱신은 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갱신은 언제 되냐면 갱신 되기 이전에 내가 갱신 의사가 있어야지만이 갱신은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갱신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갱신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내가 갱신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오히려 반대로 갱신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안 하시면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 거예요. 적용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 하고 싶은데 자동이체해서 만기 됐으니까 난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자동이체해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많은 분들이 겁니다. 확인을 안 하시고 보험료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예. 확인 안 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만기라는 시점과 갱신이라는 것을 끝나는 시점에 내가 내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자동으로 된다라는 거고요. 자, 밑에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 자료 약관 내용 중에서 빨간 글씨가 있는데 갱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중에서 예. 피보험자에게 암 진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암보험인데 암 지급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갱신이 안 된다. 자,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요. 암 진단작은 나갔는데 다른 것들은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된대요. 그래서 왜 안 되는 경우가 있는지를 제가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렇습니다. 자, 2번째 보면 암 진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갱신할 수 없습니다라는 단서 조항이 약관에 있더라고요. 자, 갱신할 수 없는 게 만약에 내가 돈을 내지 않는 경우에 갱신할 수 없습니다라는 첫 번째 조건. 이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잖아요. 자, 납입 면제 경우 앞에서 기억나시나요? 50% 후유장애일 경우 납입 면제. 자, 이 경우는 갱신이 됩니다. 그런데 주계약 일반 암이 만약에 납입 면제를 받았다라고 하면 만기가 되는 시점까지 나머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입원비 포함해서 항암 치료비 이 모든 암 사망을 포함해서가 만기 시점까지만 납입 면제를 받고 보험도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돈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예 계약 자체가 갱신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암만을 내가 보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특약에 대해서는 전체를 보장을 못 받는 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보험들은 약관들을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설명 들을 때도 좀 자세히 설명 들으셔서 납입 면제 기능이 있다면 어떤 기능을 그리고 어떤 경우에 되는지와 안 되는지까지도 확인을 해보셔야지만이 나중에 이런 불편한 사항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권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증권에 보여주지 않는 약관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맹충호 전문가님과 함께 S사의 암만 봐도 암보험 증권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주계약과 특약 모두 전체 갱신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험료가 오르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의사 표현을 하지 않으시다면은 보험료가 계속해서
체크해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 꼭 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증권 가입하신 분이 여성인데요. 해당 증권 안에 여성 특정 암에 대한 부분이 보장이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암보험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안에 보장이 좀 적은 건 아닌지 불리한 건 아닌지 확인을 받고 싶으시거나 이 내 보험도 갱신인지까지 좀 이 부분 체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실시간 상담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걸려온 전화부터 먼저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릴게요. 어떤 점이 네. 고민이신가요? 예,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예. 젊었을 때는 별 걱정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벼운 감기에도 병원에 갈 일도 생기고 해서 예. 제 보험 보장 내용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네, 연락 너무 잘 주셨습니다. 저희가 살짝 살펴보니까 뭐 만기가 이미 이제 뭐 완납이 되신 증권들도 아, 있고요. 네. 굉장히 네. 오래됐는데 그 전에 네. 뭐 따로 뭐 리모델링 받아보시거나 이렇게 상담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특별하게 하질 않았어요. 그냥 까맣게 네, 잊고 쭉 있다가. 유지를 하셨나 봐요. 예, 네. 이거 뭐 해당 증권들은 지인분 통해서 가입을 하셨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정확한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55세요. 네, 50대 중반이시고요. 자, 암 치료 보험 2건 있으신데 뭐 암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뭐 따로 걱정되는 질병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특별하게는 없어요. 건강하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 보험들 잘 좀 준비가 돼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50대 중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인데요. 교보생명에서는 2건, 비너스 암치료보험과 마스터 암치료보험을 각각 10년 납, 15년 납으로 이미 완납되신 상태고요. 현대해상에서는 행복을 다 모은 보험을 준비해 주셔서 월 납입되는 보험료는 지금은 95,000원 정도입니다. 문의사항 확인해 보시죠. 굉장히 오래전에 보험을 가입해 두시고 한 번도 점검을 받아보신 적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이미 2건은 완납되기도 했고 적절한 보장이 잘 준비가 돼 있는지 김경화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증권 지금 3개 보내주신 거 제가 잘 받아서 체크를 해봤는데, 네. 이게 지금 24년 전, 22년 전, 뭐 11년 네. 전 굉장히 오래된 그러게요. 증권이세요, 보니까. 네. 네. 예, 근데 여기서 가장 받자마자 제가 이거 증권을 받자마자 가장 신기했던 게 보험 보장 기간이 60세가 만기셔요, 지금. 네. 가지고 계신 네. 보험들이. 그래서 네. 지금 장롱 속에 너무 오랫동안 묻어 놓으신 게 아닌가. 예.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체크를 예. 해보셨어야 했는데, 이런 네. 부분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요즘 그 평균 수명이 얼마나 길어졌는지 아시죠? 네. 예, 요즘 100세 시대 하는데, 네. 지금 55세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 이 보장 기간이 5년 정도밖에 안 남은 거라. 네. 예, 그러네요. 그래서 보장 내용도 조금 네. 확인을 해보시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네. 보장 내용을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네. 전체적으로 보험을 다시 재정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 네. 증권 보내주신 분은. 네. 우선은 그 비너스 암 치료보험 요거 네. 먼저 봐드릴게요. 여기 네. 보면 특정암 진단비 3,000만 원이라고 돼 있고요. 네. 일반암 진단비 1,500만 원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정암은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이렇게 3가지예요. 네. 그래서 요 제목이 비너스 암 치료보험이잖아요. 네. 비너스 하면 이제 여자를 위한 보험 같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여자를 위해서 특정암을 이게 3가지를 따로 뽑아놓은 건데, 유방, 자궁, 난소암 걸리면 2배로 더 받고, 일반암 네. 걸리시면 1,500만 원 진단자금 받으시는 요런 네. 담보 있으시고요. 그리고 네. 뭐 특정암 사망보험금, 일반암 사망보험금 요렇게 4,500, 3,000만 원씩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네. 수술비가 특정암은 900만 원 할 때마다 나오는 거고, 네. 일반암은 450만 원 할 때마다, 네. 수술할 때마다 나오시는 거. 그다음에 암 입원비도 네. 특정암은 15만 원, 일반암은 네. 7만 5천 원 요렇게 받으시는 거. 네. 예, 그리고 암 통원비도 4만 5천 원씩 요렇게 있어요.
네. 그리고 일반 입원비 3일초가 3만 원씩. 이렇게 해서 네. 보험료 5만 4천 원 10년 납으로 네. 열심히 내셔서 완납하시고 지금 네. 60세가 만기 시점 5년 남았는데 이 네. 보험은 만기 시점에 그 건강 축하금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님이 내신 보험료 요거 다시 네. 되돌려 받으시거든요. 만기 시점에. 네. 예, 그러니까 이 보험은 담보 내용은 굉장히 알차요. 알찬데 네. 만기가 60이니까 60세까지 그냥 완납하셨으니까 가지고 쭉 가시고요. 그리고 네. 60세 만기 시점에 목돈으로 조금 준비를 해 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마스터 암 치료보험 요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 보험도 보면은 마스터 암 치료보험, 암도 안 보여요. 네. 마스터. 굉장히 뭔가 통합적으로 완결판 같죠? 근데 네. 요거 보면은 특정암 진단비 2천, 뭐 일반암 진단비 1,000만 원 있는데요. 네. 이 보장의 중점을 볼 건 뭐냐면 피보험자는 우리 시청자님이신데 종피보험자를 별도로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종피보험자가 배우자는 우리 시청자님이 받으시는 진단자금에 배우자는 60% 받고요. 자녀분은 20%를 받으시는 거예요. 네. 요런 종피보험자 담보가 별도로 넣으셔서 특정암은 아까 여자는 유방 자궁 난소라고 말씀드렸죠. 네. 남자의 특정암은 위폐간이에요. 위암, 폐암, 간암. 그래서 네. 배우자님이 위암에 걸리셨다 그러면은 네. 이 특정암 진단비에서 2천에 60%, 그러니까 1,200만 원 이렇게 진단비 네. 나오시는. 예. 네. 자녀분이 그랬다 그러면 20% 해서 2천만 원에 20%면 400만 원이죠. 이렇게 네. 담보 내용이 별도로 있어요. 종피보험 담보가 있어서. 네. 예. 그리고 여기에도 암 수술비 300만 원씩 있고요. 뭐 암 네. 입원비도 10만 원씩. 그다음에 뭐 암 요양 급여금이라고 해서 네. 30일 이상 입원을 하시면 100만 원씩 지급 받으시는 게 별도 특약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암 통원비가 여기 3만 원씩 통원할 때마다 네. 암으로 네. 재해사망보험금 있고 뭐 재해장애연금 1급에서 6급까지 1급은 700만 원, 6급 받으시면 100만 원 이렇게 등급별로 받으시는 이런 부분이 있으신데 요 네. 부분은 요 부분도 보험료 43,300원 15년 납도 완납하셨고 요것도 60세 만기 시점에 네. 보험을 다 그때 그런 방법으로 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요것도 60세 네. 시점에 건강 축하금이라고 해가지고 내신 네. 보험료 돌려받으시는 다행이네요. 예. 이런 네. 장점이 조금 있으세요. 그러니까 네. 담보는 보장 기간이 너무 짧고 지금 네. 우리 시청자님 나이에 비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네.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그나마 60세 시점에 다 받으실 수 있는 내신 보험을 네. 받으실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행복을 다 모은 보험, 네. 요거 있으신데 요게 이제 실비를 이때 준비를 하셨나 봐요. 실비를 요게 지금 몇 년도에 준비를 하신 건가? 2008년도에 2008년도에 실비를 준비하셨는데 요 네. 당시에 실비가 굉장히 좋아요. 네. 일반 상해 의료비도 100%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네. 한도가 500만 원이긴 하지만 그리고 네. 뭐 교통사고로 내가 내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자동차 보험에서 혜택을 다 받아도 그 금액의 50%를 되돌려 받으시는 요런 아주 무척 좋은 담보들이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질병 입원비, 통원 의료비 요것도 3천만 원에 통원 10만 원 이렇게 가지고 계신데 요것도 네. 담보 내용 지금 실손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급받으실 수 있는 요런 담보 내용인데 나머지 특약들이 요게 15년 만기예요. 나머지 특약들이. 암 진단비, 암 수술비, 뭐 암 입원비, 뭐 화상비, 네. 질병 사망,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요런 담보들이 네. 다 15년 만기세요. 그래서 네. 요게 보니까 2023년도 되면은 보험이 만기가 되세요. 그래서 요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 네. 말씀을 드릴 건데 네. 비너스 암 치료보험은 어차피 유지 네. 계속 쭉 하실 거잖아요. 마스터 암 네. 치료보험도 유지하셔서 만기 시점에 네. 환급 받으시면 되고요. 네. 행복을 다 모은 보험 요거는 네. 15년 갱신 15년 갱신도 아니고 만기라 특약정리 네. 지금 하시고 네.
2023년도 시점에 전환을 네. 하시면 돼요. 일반 그 단독 실손으로 전환을 하셔서 네. 가져가시면 되는데 네. 우선은 특약 정리를 먼저 하세요. 보험료를 네. 일부러 네. 많이 낼 필요가 없으니까 특약 네. 정리를 좀 하시면 보험료 절감 효과가 한 5만 원 정도 날 거예요. 그래서 네. 5만 원 정도 보험료 절감 효과를 받으시고 네. 가장 중요한 전반적으로 종합 형태로 보험을 새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연락 주신 시청자님은. 그래서 네. 제가 전반적으로 통합을 해서 보험을 네. 새로 준비를 100세까지 가져가실 수 있게 이렇게 네. 좀 준비를 해봤는데 20년 나 네. 100세 만기로 해가지고 지금 화면상에 나오는 담보는 한 10가지 정도 넘을까? 이 정도 담보밖에 화면에는 네. 못 싣는데 예. 네. 모든 담보를 통합해서 넣으면 한 30가지 이상의 담보들이 내용들이 있어요. 네. 뭐 크게 보자면 암진단비 2,000에 유사암 1,000만 원, 뭐 수술비 40대 18대 질병 수술비도 뭐 1,000만 원씩. 네. 그 요즘 핫한 뇌혈관, 허혈성 질환 이런 부분들도 다 담보 네. 넣어서 네. 13만 원 정도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네. 종합적으로 다 요렇게 해서 100세까지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요거를 종합적으로 지금 새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네. 큰 문제인 네. 것 같아요. 우리 네. 증권 주신 분은. 그래서 네. 오늘 그 리모델링 포인트는 뭐냐면요. 우리 시청자님 네. 담보 네. 너무 암쪽으로만 편중되어 있는 이 담보들 만기도 네. 60세고 그래서 요거를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준비를 100세까지 가져가시게 제가 준비를 해드리는 거고요. 네. 담보도 너무 아까 암밖에 없었잖아요. 요즘 좋은 네. 담보들 엄청 많은데 이런 네. 담보들도 종합적으로 다 혜택 받으실 수 있게 이렇게 네. 준비를 좀 해가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시청자님 네. 잘 들으셨죠? 네. 정말로 딱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에 연락을 좀 잘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만기 부분이에요. 교보생명증권 두 건 모두 60세면 만기니까는 뭐 5년 뒤면 네. 이제 뭐 보장이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다행인 게 축하금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 부분 좀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현대해상 증권만 일부 조정한 뒤에 이제 100세 만기로 저희가 보장을 좀 넉넉하게 통합보험으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네. 생각해 보시고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자로 짧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움드립니다. 하나 열어볼게요. 자, 1832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아이가 올해 15살이 됐는데요. 주변에서 15살에는 성인보험을 가입해주라는 말을 해서요. 그런데 이 성인보험이 뭔지 이렇게 여쭤봐 주셨는데요. 맹충호 전문가님, 이거 뭐 일반 보험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글쎄요, 이제 성인보험이라는 용어를 요즘에 좀 잘 쓰지는 않긴 하는데, 예. 과거에는 이런 이제 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어린이 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는 담보가 한정돼 있었고, 그 다음에 만 15세가 넘어가면은 이제 주로 생식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혈관 질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진단비, 뭐 수술비 이런 것들이 어린이 보험에서는 가입이 잘 안 됐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15세가 되면 그 발병률이 이제 성인의 이제 그런 발병률이 생기는 적용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또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그냥 어렸을 때부터도 다 이제 가입은 되고 그리고 뭐 보험료를 이제 미리 냈다가 이제 발병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고 20대 이후에 주로 이제 발병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혜택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굳이 이제 성인보험이다 뭐 이렇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딱 구분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일단 사망보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15세 이전에는 사망보장을 아예 이제 가입할 수가 없죠. 그랬다가 15세 이후에는 사망보장을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자녀의 사망만을 중요한 게 아니라 보험료가 저렴할 때 사망보험료를 미리 준비해 주는 것도 하나 이제 방법이기 때문에 뭐 이런 그런 사망보험 그리고 나중에 사망보험을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좀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래서 성인보험보다는 15세 자녀가 됐을 때 그럼 뭘 하면 좋을까요? 라는 것으로 이제 제가 생각을 좀 바꿔보면은
저 같으면은 물론 이제 그 전에 해줬으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15세가 되면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저축적 개념, 그러니까 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러면 오히려 사망이나 연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보장은 그 전에도 가입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혈관성이라든가 아니면 생식기 부분은 분명히 성인이 되면서 위험률이 높아지는 거는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 때 만약에 부족했다라고 생각한다라면 15세 이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하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어린이 보험에 좀 보장이 작았어서 이런 말씀을 들으신 것 같은데 요즘은 뭐 보험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유리한 어린이 보험들도 많이 나와 있고 사망 보장뿐만 아니라 저축 보험이나 연금 보험, 그밖에 다양한 좀 보장들을 챙겨보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따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움 드릴게요. 다음 문자도 살펴볼까요? 자, 295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가족 여행으로 해외 단체 여행을 준비 중인데요. 여행사에서 여행자 보험을 들어준다고는 하는데 이걸로 충분할까요? 자, 김경화 전문가님, 요즘 뭐 여행 가시는 분들 그 전에 보험을 많이들 들어 놓으시는데 좀 여행사에서 해주는 걸로 충분할까요? 네. 해외여행 갔는데 뭐 어디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아니면 뭐 핸드폰을 잊어버리거나 여권을 분실했으면 사건 사고가 많이 나죠. 그죠. 예. 정말 이 해외여행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미리 준비를 많이 하죠. 근데 요즘은 여행사에서 기본적으로 여행자 보험을 같이 가입을 다 해주세요. 근데 담보 내용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행사에서 가입해 주시는 여행자 보험은 아주 기본적인 담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외에 다시 준비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보장 내용을 보자면 뭐 상해 사망 같은 경우도 적게는 5천에서 많게는 3억까지도 가입 가능하시고요. 예. 네. 질병 사망도 500에서 3천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시고요. 뭐 질병상의 해외 의료비 아니면 질병상의 해외에서 다쳐서 국내에서 치료하는 국내 예. 의료비 또는 배상 책임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기 납치 위로금, 뭐 핸드폰 파손, 뭐 손해비용, 그다음에 여권 재발행 비용, 그다음에 또 뭐냐면 비행기 연착 지용 비용이라고 이런 것도 있어요. 담보가 캐리어 파손 비용도 있고, 뭐 중대 사고 구조 송환 비용. 얼마 전에 그 핫하게 대학생 송환하는 비용 때문에 나라에서 난리 난 적도 있는데 요런 담보들도 다 여행자 보험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보 내용들을 자세히 확인을 해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같이 가시는 가족분들 중에 한 분이 단체로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가입 엄청 쉽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 담보 내용 꼼꼼히 살펴보시고 별도로 추가로 더 준비를 해가시면 훨씬 더 안전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행사에서 가입해준 보장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해나 질병, 의료비의 배상 책임까지 정말 종류가 다양하다고 하니까요. 알아보시기 바랄게요. 문자 하나 더 살펴볼까요? 자, 554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갱신형으로 4천만 원이 있습니다. 갱신이 부담돼서 비갱신을 알아보니까 보험료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자, 맹충호 전문가님, 비갱신이 좋은데 비싸서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만약에 이분은 이제 보험에 이제 관심을 만약에 많이 있으신 분 같으면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만약에 보험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방법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관심이 많다는 전제 조건하에 제가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꼭 과거에 이제 보험을 리모델링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과거에는요, 보험료가 저렴할 수밖에 없었어요. 위험률도 낮았었고요. 그리고 본인의 나이도 어렸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할 수밖에 없었는데 갱신이 되긴 비갱신이건 상관없이 지금에 와서 하려면 보험료는 무조건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 방법으로 치면 먼저는 과거에 있는 갱신보험을 무조건 없애면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이라고 예시하셨으니까 2천만 원 정도로 줄여보는 거죠. 그러면 2천만 원만큼은 남겨놓고 내가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작아지잖아요. 하기 때문에 무조건 4천만 원 내고 없애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부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을 2천만 원 또는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번 해보시고 나머지를 준비하는데 이제 준비하는 방법이 어떠냐면 무조건 진단비로만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혈관 진단비를 준비를 하는데 성인이 최고 많이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2천만 원인데 그러면 난 2천만 원 더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또 방법을 또 찾아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진단비 플러스 수술비로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뇌혈관 진단비를 만약에 2천만 원을 감액하고 1,000만 원을 새롭게 준비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술비로 하는데 수술비를 5천만 원 준비했다 그러면 느낌상으로 오히려 풍족해졌죠. 2천만 원 놔두고 1,000만 원 새로 하고 수술비 5천만 원. 야, 그러면 느낌상으로 8천만 원이 된 겁니다. 정말 오히려 풍족한 느낌이 또 들기도 하고 실제로 수술을 할 경우에는 보장을 그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으시고 또 하나는 새롭게 하실 때 갱신 주기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갱신을 내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10년, 20년, 30년까지도 갱신 주기가 있으니까요. 갱신 주기를 전부 다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갱신 주기가 나한테 적절한 갱신 주기인지도 확인해서 해보신다라면 좀 더 편한데 본인이 다 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을 도움을 조금 받아서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아시고 도움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믹스를 한번 해보시면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보험에 관심을 가지면 유리하게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장 없애지 마시고요. 절반 정도 줄인 다음에 수술비를 이용하는 방법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내게 맞는 갱신 주기까지 저희가 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전화 주시면 또 상담 도움 드릴게요. 자,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6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많은 이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